본 팟캐스트는 제주 메세나협회 2024년도 메세나 매칭 그란트 선정 사업으로 기업 한라 엔지니어링이 후원하고 스튜디오 아담과 팀 아시들이 함께 제작하는 제주 문화예술 팟캐스트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저는 호스트, 제주에서 기획자로 활동하고 있는 삼방이라고 하고요. 오늘 게스트로는 제주에서 댄서로 활동하시면서 직접 춤도 추시고 관련된 행사를 기획하고 전반적으로 이 춤을 추는 제주 안에서의 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 계신 댄서 나홍님을 모시게 되었는데요. 오늘 나홍님이랑 같이 이 나홍님이 좀 어떤 댄서로 활동하시면서 어떤 길을 걸어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제주에서 지금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더 나아가서 제주 안에서 이렇게 춤을 추는 문화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이런 담론들의 얘기를 나눌 예정인데, 우선은 이거 듣는 분들이나 보시는 분들 위해서 간략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제주에서 열심히 춤추고 있는 댄서 나홍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간략해서 좋은데, 저희가 이렇게 활동명을 쓰고 계신 분들한테는 이 활동명에 대한 어떤 배경이나 유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있어요. 이 나홍이라는 예명의 의미나 뭐 배경 등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뭐 만들기 전에는 이제 처음에 고등학교 때는 조금 내성적이고 네. 많이 소극적이었는데 네. 이제 그때 춤을 시작했는데 춤출 때도 역시나 이제 엄청 소극적이고 하다 보니까 이제 네. 다른 친구들이랑 많이 이게 차이가 많이 났는데 네. 근데 어떤 시점에서 내가 승부욕이라는 것도 생기고 뭐 어떤 각성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되면서 이제 좀 뭔가 내 이름을 걸고 조금 더 멋있게 열심히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네. 나는 홍승일 해갖고 이제 나홍이라고 지었어요. 혹시 그러면은 그 어떤 변곡점, 약간 각성을 했던 시기는 언제쯤인가요? 고등학교 그러니까 시점이 되게 많은데 네. 그 만들어진 거는 솔직히 말하면 이제 뭐 한 20대 중반인데 그 전부터 그런 띄엄띄엄 시점이 있었어요. 근데 만들 때 그거를 갑자기 생각하면서 이 생각으로 이제 생각을 했으니까 이 이름으로 해야겠다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네네네. 뭐 한 고등학교 때 또 이제 20대 때 이제 서울에서 이제 서울 생활하면서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주도에 와서 네. 그 소개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소개해줬으면 하냐라는 말에 이제 댄서 네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얘기하니까 그때 이제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때를 생각하면서 열심히 있으니까 앞으로도 더 열심히 내 이름 걸고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이 이제 나홍이라고 지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요 배경은 좀 춤추면서 그래도 내성적이나 소극적이었던 모습들이 승부욕도 생기고 조금 더 진취적인 그런 경향들이 생겼는데, 그런 것들을 복귀해서 약간 쓰게 된 거는 20대 좀 중반. 네. 약간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러니까 이 나홍이 나는 홍승일이 이거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어 가지고 되게 귀여운 이름인데 배경은 또 되게 좀 멋있는 그런 스토리가 있구나. 이게 그냥 약간 누구와 오시든 약간 어쩌다가 이런 것들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질문들을 저희가 이렇게 초입부로 하고 있어가지고 네. 좀 춤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부터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춤에 관심을 갖게 된 거는 어쨌든 저는 이제 음악을 되게 좋아했었어서 네. 이제 음악 듣다가 음악 프로그램을 봤는데 조금 뭔가 연예인들이 되게 멋있어 보이고 네. 저희 시절에는 뭐 할 만한 게 TV 말고는 볼 게 없다 보니까 이제 TV 막 보다 보니 나도 저런 걸 해보고 싶다. 그래서 연예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처음엔 했었어요. 뭐가 멋있는지 모르겠는데 뭐가 끌리는지 모르겠는데 네. 저거 멋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뭐 당시에 뭐 서태지아이드도 그렇고 뭐 H.O.T 뭐 잭스키스 뭐 하여튼 그런 유명하신 분들을 많이 보다가 네. 잘생기신 분들이죠 쉽게 말하면 보다가 이제 사춘기 딱 오면서 이제 이 얼굴 그리고 이 어떤 노래 실력을 가지고는 뭐 가수든 뭐 어쨌든 간에 연예인 같은 건 못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근데 어쨌든 음악 프로그램을 계속
꾸준히 보다 보니까 이제 네. 그 뒤에서 춤추는 형들이 되게 멋있는 거죠. 그 댄서 형들이. 그래서 저거 원장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만 생각하고 있다가 이 생각이 점점 커지다 보니까 진짜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춤을 시작했죠. 춤에 관심이 갖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제 뭐 고등학교 때 이제 친한 친구 누나가 이제 댄스 팀을 하고 있었는데 네. 거기 들어올 생각 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같이 가자 이렇게 해서 저도 같이 가게 되는데 그게 학교 외부 팀이었어요. 이제 스트릿 길에서 하는 팀. 어떤 좀 학생들의 동아리 같은 느낌이었나요? 동아리라고 보면 네네. 지금은 되게 좋게 얘기하면 동아리인데 그 당시라고 따지면 이제 어떤 불량 서클 같은 거죠. 네네. 말 그대로 길에서 하고 있어서 음. 막 진짜 지나가는 사람이 봤을 때는 되게 막 그 테이프 틀어놓고 막 춤추고 뭐 좀 나이 있으신 분들은 막 담배도 피고 길에서 막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기에는 불량 서클처럼 보이는데 그런 거였죠. 근데 어쨌든 저희는 순수한 마음에 춤 때문에 거기 형들한테 배우려고 들어갔어요. 물 떠오고 뭐 이런 거 심부름하면서 배웠었죠. 약간 좀 그러니까 좀 운동부 감성이 좀 있었던 네. 건가요? 운동부 감성이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는 저희도 이제 가자마자 되게 춤을 출 줄 알았더니 네네네. 가니까 이제 뭐 체력 단련부터 시작해서 어. 군기도 잡고 막 네네네. 이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초등학생 때는 이제 운동부를 했었어서 그 분위기랑 너무 비슷해 갖고 그래서 이제 운동부 감성이 좀 그런 비슷한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말씀 주시는 게 약간 음악 방송 같은 거 보면서 연예인들에 대한 동경이 있었다가 네. 그게 자연스럽게 뒤에서 백업 댄서 하시는 분들로 약간 시선이 옮겨가면서 네. 춤을 좀 더 춰봐야겠다가 좀 학생 때 그런 팀에 들어가게 된 그런 네. 말씀이신 거잖아요. 마침 친구가 이제 물어보니까 이제. 네. 약간 제가 되게 뭔가 궁금한 게 어찌됐든 그 시점적으로만은 봤을 때는 이렇게 춤을 좋아하고 약간 학생들끼리 물론 지금 애들과는 좀 다른 기류였겠지만 이렇게 춤을 으쌰으쌰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인데 이게 조금 더 이렇게 댄서라는 업으로 가게 되는 그런 건널목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뭐 그러니까 동아리 아니 그 어떤 서클에서 춤추면서 조금 더 이게 발전하게 되는 어떤 그런 스토리가 있을까요? 이제 고등학교 때 춤추다 보니까 이제 한 2학년, 3학년 때 이제 육지에서 그런 활동을 하시던 형님이 내려오셨어요. 네. 그런 소문만 들었죠 저는. 댄서로서 활동하시는. 네. 네네네. 서울에서 뭐 백업 댄서를 하든 뭘 하든 했던 분이 내려오셨다는 소문만 듣고 있었는데 그분이 저희 야외 연습하는데 오신 거예요. 그래서 네. 저런 형들 저희 누구지 하고 있었는데 다들 막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막 되게 엄청 대선배처럼 하길래 누구지 했는데 뭐 좀 유명하신 분인가 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유명한 사람 같아요 그 당시에는. 네. 근데 뭐 제가 좀 열심히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를 좋게 봐서 막 조금 더 가르쳐주고 막 데리고 다니고 이랬었어요 갑자기. 그분이. 네, 그러면서 이제 육지에서 이제 댄서라는 직업이 있다라고 얘기하길래 그걸 딱 듣는 순간 이게 백업 댄서 말씀하시는 건가 그렇게 생각했었죠 그때. 가수 뒤에서 춤추는 형님이라고 했었어서 그 당시에는. 네. 어쨌든 뭐 그 형도 무슨 사정으로 내려온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면서 이제 좀 더 한 걸음 가까워진 느낌. 이제 내 주변에도 그런 걸 했던 사람이 있으니까 네. 더 열심히 하면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살짝 물어봤어요. 올라가면 어떻게 올라가야 되는지 아니면 뭐 올라가서는 어떤지 그냥 괜히 궁금하니까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 실제로 활동하시던 댄서분이 제주도에 내려오면서 우연찮게 이렇게 만남이 됐는데 그때 조금 더 이 직업이나 업태로서 약간 댄서로 다가가는 약간 그런 네. 그런 계기 네, 같은 살짝, 게 된 건가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꿈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뭔가 하다가 졸업하면 안 하겠지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2학년 딱 되면서 왜냐면 1학년 때 너무 운동만 하고 생각했던 환상과 너무 다르게 이제 기본기만 하니까 또 기본기의 중요성을 그 당시에는 몰라서 또 당시에는 방송 한 번만 했던 시절이라 보니까 이제 네네네. 이거 하면
내가 언제 거기 방송 누구 뒤에서 춤추지라는 생각을 했었죠. 그러니까 현실 현타가 왔다고 해야 되나? 현실 좀 부딪혔지. 그런데 이제 그러고 있는 도중에 형님이 딱 내려오셨더니 이제 했던 분이 있네 하면서 그런 걸 보면서 이제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확신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용기가 생겼죠. 지금 말씀 주셨던 시기가 지금 고등학생 때의 이야기잖아요. 한 2, 3학년. 이 전편에 와주셨던 그 다른 맥락으로서 이 힙합 음악을 하셨던 구도자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당시는 약간 저는 직접 경험해보진 않았지만 조금 더 약간 아날로그적인 시대 풍경에서 이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좋아하는 문화를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나누는 그런 얘기를 듣고 되게 낭만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서클로 활동하시는 그 춤추던 시기에 제주도에서 뭐 춤을 추는 팀이라던가 사람들은 좀 이렇게 좀 많이 있었었나요? 교류가 있다던가. 네. 저희 시대가 제 개인적으로는 많았던 것 같아요. 물론 공개적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야외이기도 하니까 네. 뭐 여기서 연습하고 있으면 진짜 저쪽에서 다른 팀 연습하는 게 보일 정도로 이렇게 딱딱 있었어서 또 한라체육관이라는 연습실 가면 네. 그 장소를 가면 한라체육관 그 비상구라고 해야 되나? 비상구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 문마다 팀이 다 따로 있었으니까 당시에는 거기가 그러니까 그 팀의 연습 장소 같은 느낌인 건가요? 제주 팀이 거의 모이는 느낌. 거기랑 이제 문예관 같은 경우는 이제 비를 막는 데가 있어서 네. 비가 오면 다 그쪽으로 다 모였어요. 그리고 신상공원은 이제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쇠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동그랗게. 네. 그걸 중심으로 이렇게 테두리가 다 이제 춤추는 사람들이었고 그 라디오 하나씩 다 들고. 뭔가 되게 낭만이 있다. 그러면은 뭐 공연도 하고 교류도 하고 그렇게 했던 건가요? 공연 교류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때는 더 치열했던 것 같아요. 형들이 아까도 말했듯이 운동부 같은 그런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학교 부심이 있는 건지 아니면 팀 부심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준비하고 있는 거를 뭔가 살짝 감추면서 이제 슬쩍슬쩍 딱 한 번에 보여줘야 되니까 과정을 최대한 숨기려고 하다 보니까 뭐 겉으로 볼 때는 이제 사람들 하는 거 하는데 이제 나중에 비밀 연습은 이제 막 밤에 한다든지 이런 게 있었어. 되게 그때부터 되게 좀 경쟁적인 그런 것들이 있었구나. 물론 그 당시는 의식하지 못했겠지만 지금 와서 돌이켜 보면 그런 모습들도 약간 이 스트릿 댄스의 하나의 성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진짜 길에서 했던 거기도 하니까. 그러면은 어찌됐든 그 육지에서 실제로 댄서로 활동하시던 분을 만나면서 좀 올라가서 이걸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셨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뭐 졸업하고 이렇게 올라가셔서 댄서가 되신 건가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대학교를 살짝 다녔다가 1학기만 다니고 이제 올라갔어요. 휴학하고.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제 전공이 아니다 보니 빨리 그냥 여기를 정리하고 올라가서 제가 하고 싶은 걸 일단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일단은 어떻게든 댄서를 해야겠다라는 그 시기적인 과정이군요. 그러면서 이제 막 준비를 많이 했죠. 그 올라갈 데뷔를. 뭐 다음 카페 같은 그 데서 검색하다 보면 이제 백업 댄스 팬카페가 있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그 당시에는 뭐 보아면 보아 뒤에 백댄서 분들 팀이 이름이 있는데 그 팀 이름 팬카페가 있어서 그런 데를 들어가서 오디션 공지가 있더라고요.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걸 검색하다가 이제 어느 한 팀이 꽂혀갖고 이 팀에 들어가겠다 해서 검색했는데 그 팀이 학원 운영을 한대요. 그 학원과 연실이 같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아무 생각이 아니고 이제 캐리 하나 들고 이제 진짜로 그 학원을 찾아간. 그 팀은 어떤 팀이었길래 꽂히셨던 건가요? 팀은 이제 당시에는 그 이효리 씨가 이제 이효리 씨 백업 댄서를 했던 팀인데 뭐 그렇게 보기보다는 이제 핑클 뭐 이런 시절부터 같이 했던 형님들이라고. 그래서 그 팀에 들어갔죠. 그러니까 가서 오디션을 봐서 합격한 그런 건가요? 근데 이제 또 이제 제가 좀 꼬이는 게 뭐냐면 올라갔는데 캐리어 끌고 이제 제가 제주 사람이다 보니까 뭐 전철 타는 방법도 모르고 당시에는 아무도 모르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이랑 이제 부모님의 이제
그 이모 네. 이모 서울 분 계셔서 같이서 이제 캐리어 들고 같이 갔어요. 그 장소에 네. 갔는데 이제 학원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 학원으로 들어간 것 자체부터가 꼬인 거예요. 원래는 오디션을 보면 되는 거였는데 이제 뭐 오디션을 준비해서 딱 춤 보여주고 뭐 합격할지 안 합격할지 이러면 되는데 이제 학원으로 잘못 들어가서 이제 학원은 이제 시스템이 좀 있다 보니 이제 학원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 여기에 이제 선생님 중에 거기 멤버 선생님이 있다. 그 선생님한테 일단 레슨을 받아봐라. 그래서 저는 이제 다른 루트로 이제 가기 시작해요. 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약간 영업을 당한 느낌. 살짝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거여서. 네. 아. 그래서 그런 식으로 들어가서 이제 네. 그 저는 이제 당연한 건 줄 알고 이제 나중에 팀에 들어가서 나중에 안 거는 왜 그렇게 했냐. 아, 그렇게 됐구나.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됐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음. 네. 뭐 그런 거 있었죠. 네. 그러면은 어찌됐던 그 서울의 백업 댄서 인프라를 찾아서 들어가셔서 그 백업 댄서 팀에 합류를 하게 된 거네요. 네, 이제 결국에는 그 멤버 되시는 분이 추천을 해주셨어요. 네네. 그러니까 선생님이 추천해준 거죠. 제가 그때 학원 들어갔을 때 그 선생님. 음. 그 선생님이 추천해준 것도 어떻게 보면 그 제가 좀 인상 깊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 당시에 그 컨텐츠 같이 뭔가 학원생을 어떤 콘서트에 백업 댄서 그러니까 가수 콘서트에 백업 댄서로서 한 2명 정도만 네. 집어넣어서 이제 하는 컨텐츠 뭐 그런 걸 만들고 싶었는지 몰라도 그거를 이제 그 선생님 카페에 그런 걸 올려서 네. 제가 그걸 신청했어요. 네. 순수한 마음에 이걸 하면 이제 백업 댄서 할 수 있으려나라는 생각이 좀 있었어서 했는데 이제 한 40명이 30명 정도 그러니까 뭐 했던 것 같아요. 신청을. 그래서 저도 거기에 껴 있었고. 네. 그래서 이제 또 제가 또 소극적이고 내성적인데 네. 저 빼놓고 다 여자더라고요. 아. 그래서 엄청 위축되면서 이렇게 했는데 또 선생님들도 솔직히 조금 여자한테는 상냥하게 하지만 남자한테는 빡세게 하는 게 있어서 저 엄청 이제 더 막 이렇게 된 상태가 했었는데 네. 어쨌든 내가 올라왔으니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에 되게 열심히 해서 이제 마지막에 평가를 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뭐 2명씩 뽑아서 이렇게 곡에 집어넣는 그런 거였는데 이제 제가 거기에서 이제 제비뽑기로 순서를 정하는데 이제 1번이 걸렸어요. 그 오디션 순번으로. 네, 그 평가하는 거죠. 오디션이라기보다 아, 네네네. 그 평가 그 안무를 다 같이 배운 상태에서 네. 평가했는데 이제 1번이 걸려서 아 이거 진짜 끝났구나 했는데 열심히 한 게 조금 잘 보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모든 곡에서 이제 뽑혔죠.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이제 제가 괜찮았는지 모르는데 엄청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저도 잘 몰라서 뭐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무조건 열심히 했는데 네네네. 좋게 봐서 이제. 근데 어쨌든 그 콘서트 컨텐츠는 망했어요. 결국 그 얘기가 혹시 선생님 혼자 생각한 것 같아 제 생각에. 커뮤니케이션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저는 구경 갔어요. 그 가수의 콘서트에. 네, 네. 결국 말이 잘 안 돼 갖고 이제 뭐야. 네. 네. 그래서 다들 다 당황했죠.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러고 나서는 이제 선생님이 저를 추천해 갖고 거기 이제 가라 해서 이제 거기 딱 가서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약간 중간에 이렇게 좀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네. 이 백업 댄서 팀에 들어가게 된 거네요. 네네. 어떻게 보면은 되게 학창 시절부터의 약간 어떤 목표 내지 선망하는 그 직업군에 입성을 하신 거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러면은 좀 그 제가 듣기로는 그럼 그 이효리의 백업 댄서 팀으로 들어간 건가요? 예, 나나스쿨이라고 이제 어, 당시에 나나스쿨이라는 팀이 있는데 그 팀에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방송 백업 댄서로 활동하시는 건 조금 어땠어요? 일단 제가 첫걸음이 시작이 일단 들어간 거잖아요. 네. 그러면 당장 들어가자마자 뭔가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저도 어떻게 막내부터 시작하는 거죠. 네. 똑같이 고등학교 때 시절과 비슷한 느낌인데 이제 다시 처음부터 기본을 다지면서 이제 뭐 그 선배님들은 되게 방송하느라고 왔다 갔다 하면서 바쁘고 단체 연습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이제 안무 짤 때 말고는 없는데 어쨌든 왔다 갔다 하면서 바쁘다가 그 쉬는 형님이 이제 춤을 조금씩 가르쳐줘요.
이제 그거만 열심히 하고 그럼 또 이제 띄엄띄엄 누구 보다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좀 꾸준히 하다 보면은 이제 제가 살아남으면 살아남은 건데 그만두지 않으면은 어느 정도 딱 눈길이 이제 마음에 들면 이제 그때부터 조금씩 안무를 가르쳐주면서 하는 것 같아요. 그 생각해 보면. 그러면은 뭔가 그럼 실제로 그 이효리님의 방송 무대에 백업 댄스도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저는 이제 그러니까 그 당시 1집은 아니지만 네. 뭐 나중에 네. 한참 나중에 뭐 유고걸이라든지 오. 그 시대 때는 저도 같이 준비하던 시기라서 군대 갔다 왔을 때인데 그래서 같이 했죠. 그래서 방송에도 나오고. 네네네. 근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뭔가 이 백업 댄서분들이 뭐 가수 한 명만 백업 예. 댄서 하시는 건 아니지 않나요? 맞아요. 그러면은 좀 그러니까 다양한 가수분들의 백업 댄서로서 이렇게 네, 그 무대에 섰던 건가요? 나나스쿨이라는 저희 팀이 있고 네. 그 이제 여러 군데 회사에서 이제 부르는 거죠. 아니 그 안무를 일단 맡기고 이 음악으로 이렇게 안무를 맡기고 거기 안무가 이제 선택이 되면 그 활동을 같이 하는 그런 것 같아요. 그 시스템이. 약간 TV에서 지켜보던 백업 댄서가 실제로 돼서 해본 그런 경험들은 어떠셨어요? 처음에 첫 방 때는 되게 뿌듯하고 솔직히 첫 방도 유명하지도 않은 지금 그러니까 뭐 일집만 내고 끝난 가수인데 가수 노래도 솔직히 말하면 좋지도 않았어. 제 개인적으로는. 네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안 났겠죠. 네. 근데 그게 너무 싫어하는 노래인데도 불구하고 한 수천 번 들으면서 왜냐면 생방송이었는데 틀리면 안 된다는 것도 있었고 네. 그래서 막 긴장하면서 해서 처음에만 좀 그런 게 있었어요. 드디어 뭔가 했다. 심지어 어머님한테 전화해서 뭐 비디오 녹화해놨더라 막 이런 식으로도 얘기하고 그랬었죠. 근데 이제 그게 반복 되다 보니까 지금 그때는 당시에는 좀 이 일이 돼버렸어요. 나중에. 또 어쩔 수 없이 약간 네. 과정상 그렇게 되어가는 그런 네. 느낌이구나. 약간 지금 그냥 벌써 되게 흥미로운 게 이렇게 방송에 백업 댄서를 보고 춤에 대한 약간 열망이 생겼다가 실제로 그 방송 안에 백업 댄서가 네. 되신 거잖아요. 그렇죠. 되게 약간 소년 만화 같은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그럼 뭔가 좀 재밌는 일화나 이런 것들은 좀 없었나요? 어떤 일어났어요? 그 방송 활동 백업 댄서로 그 기간이 어느 정도 되었나요? 뭐 군복무까지 합치면 6년 정도 되는데 재밌는 거라기보다는 네. 저희 계속 바빴던 것 같아요. 그 뭐지 밤에는 안무를 짜고, 그러니까 방송하고 방송 외 시간에는 어떤 안무를 짜고 네. 그 준비하는 과정을 해야 돼서 쪽잠 자고 하면서 이제 계속 그 생활을 했던 것 같은데 그게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리고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어쨌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안무를 짜는지 이런 것도 되게 궁금했던 사람으로서 이제 단장님이 이제 뭐 안무를 짤 때 네. 옆에 이렇게 가서 이제 음악 트는 거라도 조수로서 막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춤추시는구나, 뭐 안무를 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죠. 계속 유심히 보면서 막 습관도 막 보고 네네네. 네. 진짜 거의 뭐 자동 그 AB처럼 계속 맞았어. 그 선배만 보면서 이제 왔다 갔다 이렇게 음악을 다시 뒤로 돌리고 음악 틀면서 눈으로는 약간 네. 어떻게 안무를 만드는지를 네. 이렇게 눈으로 보고 네. 열정이 진짜 장난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렇게 방송 백업 댄서로 활동하다가 다시 이렇게 제주로 돌아오시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나요? 뭐 계기라기보다는 그냥 집안 사정, 개인 사정인데 뭐, 개인 사정. 네. 네. 집안 사정 때문에 이제 뭐 전화도 많이 그 압박 좀 살짝 있었고 이거 좀 얘기하기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어쨌든 네네네. 네. 그렇구나. 네. 어쨌든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다시 제주로 돌아오게 네. 되셨다. 네. 그러면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제가 그걸 잘 모르지만 어찌됐던 댄서가 되고 싶었고 약간 동경하던 어떤 무대에 상경을 하셔서 어떻게 보면 읽어내는 과정을 겪으신 것던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되게 삶에서 열정적이고 진취적인 과정이었던 것 같은데 개인사적으로 제주도로 이렇게 돌아오시게 되면서 지금 와서 돌이켜 봤을 때는 그게 좀 아쉬움으로 남거나 이런 거는 없으셨는지. 당연히 아쉬운 건 있죠. 근데 뭐랄까 그
그립기는 하지만 막 지금 다시 돌아가라고 하면 현재로서는 돌아가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내려와서 느끼는 게 꿈이 좀 바뀌었다고 해야 되나? 네. 네, 그런 춤에 대한 건 똑같지만 이제 꼭 올라가서라는 거는 좀 벗어난 것 같은 느낌. 여기서도 충분히 제 꿈을 이룰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 그런 것 때문에. 그렇구나. 그럼 어떻게 보면은 이 방송 안무가 방송 댄서로서의 이탈 이후 제주도로 내려오셨던 거잖아요. 네. 그럼 제주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댄서 생활을 이어가셨을까요? 뭐 제가 방송 안무를 그때 팀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 방송 안무를 하고 있었지만 그 안에서도 개인적으로는 이제 뭐 힙합이라든지 어떤 스트릿 장르를 되게 좋아했어서 개인적으로 연습은 많이 했었어요. 관심도 많고. 그리고 그 서울 올라가기 전에 제주도에 있을 때도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어떤 기본기라든지 아니면 깔고 가는 것들이 개인기는 무조건 스트릿 그걸로 했었고 네. 공연을 할 때만 방송 안무를 했었어서 예, 이제 뭐 브레이킹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계속 연습을 했던 거다 보니까 이제 돌아와서는 그것도 하면서 좀 복합적으로 했죠. 이게 제주도로 내려오시게 된 계기가 네. 일시적인 게 아니라 약간 좀 제주도에 약간 소위 말하는 쭉 상주를 해야 되는 사정이셨던 거군요. 네. 아, 네. 그러면은 이게 방송 안무 서울에선 방송 안무가로 하다가 제주도로 돌아오셨을 때는 마찬가지로 어떤 댄서 그러니까 춤 직업군으로서 제주도에서 다시 활동을 시작하실 건가요? 네. 네.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 꾸준히 계속 제주에서 활동하시는 형님들이라든지 그 댄서분들이 있는데 제가 어떻게 보면 거기에 이제 돌아오면서 네. 이제 좀 뭐랄까 새로운 느낌의 어떤 사람인 거죠 저는. 네, 이제 거기서는 다 스트릿 장르로 춤추는 사람들이고 뭐 아니면 여러 가지 공연을 준비하는 사람인데 저는 좀 색다른 느낌으로 이제 와서 이제 하다 보니까 네. 이제 같이 하자 일단 시작하면서 저도 이제 거기에 껴서 같이 하면서 이제 부족한 부분이 보이면 제가 이제 제가 어쨌든 경험이 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면 얘기해주고 네. 또 거꾸로 제가 이제 뭐 사람들한테 뭐 또 다른 용기를 얻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찌됐든 이 제주도로 돌아오시면서 이 방송 안무적인 춤보다는 본래 좀 그 안에 구성이 되어 있던 아까 말한 어떤 스트릿 장르 계열의 아, 춤으로 약간 좀 전향 같은 느낌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이게? 전향 진화라고 해야 될까요? 진화, 네. 진화. 왜냐면 그게 막 바뀐 건 아니고 네네네. 그거를 계속 하면서 이것도 같이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 같이 음,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가 하고 있는 거는 계속 가지고 가면서 네. 같이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조금 더 약간 그러니까 나옹님한테는 이게 좀 몸에 맞는 좀 더 마음이 가는 그런 춤으로서의 약간 뭐랄까 진화였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제 라이프는 저 혼자만의 그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독특하게 사람들이 보는 경우도 있고, 제가 했던 경험은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은 경험이기도 하니까 네네. 그거를 좀 춤으로 어쨌든 하고 있으니까. 백업 댄서로 활동하다가 제주도로 내려와서 댄서 생활을 하게 된 이야기의 좀 연장선인 것 같은데 네. 제가 이렇게 듣기로는 어떤 방송 백 댄서로 활동을 한 것들은 비교적 조금 더 롤이 정해져 있고 정형화된 게 있다면은 조금 내려와서 조금 더 본인이 전개하고 싶은 혹은 나아가고 싶은 갈래로서의 춤을 추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들리는데 이런 식으로 이해한 게 맞을까요? 네. 그러니까 제가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그러면 어쨌든 이렇게 제주에서 조금 더 나옹님이 추고 싶은 춤을 하면서 댄서 생활을 하시게 된 거잖아요. 네. 이 제주에 내려오면서 댄서로서 생활하시게 된 이런 그 전개가 어떻게 또 나아가는지 제주로 내려오신 다음에는 또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댄서 생활이 좀 전개가 되었나요? 아, 뭐 일단은 내려왔을 때는 어쨌든 그 뭐 집안일도 좀 그 어떤 정리를 해야 되고 하는 상황이라서 일하면서 네네네. 이제 춤을 어떻게 출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네. 그러고 있는 도중에 이제 제자들이 이제 걔네들도 따로 팀이 있었는데 이제 걔네가 이제 해체가 되면서 저희 어떡하죠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러면은 나랑 같이 하자 네. 해서
이제 프리 언유저얼이라는 팀을 만들어갖고 프리언 유주얼이요? 네, 프리 언유저얼 네. 네. 네, 만들어서 이제 시작하게 됐죠. 네. 근데 서울에서의 생활이 6년 가량이었는데 제주도에도 제자가 있으셨던 건가요? 예, 뭐 군복무 할 당시에 이제 제주도에서 군복무를 하다 보니까 네, 그때 아르바이트식으로 이제 댄스 이제 레슨을 했었는데 네네. 그때 이제 배웠던 친구들인데 올라가기 한 2달 전에 들어왔어요. 걔네들이 들어왔는데 너무 똘망똘망하게 수업이 끝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뒤에서 계속 서서 막 뭐 하나라도 배우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좀 패션이 있었구나. 네, 네. 서성거리고 막 예. 아니면 그래서 이제 한 달 남았을 때는 제가 그럼 한번 전문적으로 한번 기본기를 한번 배워볼래 이렇게 해서 걔네들이 네 해갖고 이제 제가 이제 기본기를 2가지만 가지고 엄청 가르쳐줬었죠. 그런데 그리고 이제 해줄 때 되게 슬프게 걔네들한테는 슬프고 나는 이제 큰 꿈을 가지고 올라가는 서로 이렇게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네. 그래서 서울에서 이렇게 하고 있을 때 그들은 또 그들만 네, 팀이 나름대로 제주도에서 네,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건데 네. 내려왔을 때 이렇게 다시 좀 상봉을 하게 된 네. 그런 느낌이구나. 네, 내려와서는 이제 그냥 나 왔어 하면서 이제 그냥 걔네들 좀 살짝 봐주기도 하고 이랬다가 네. 걔네들이 팀이 갑자기 해체되면서 저희 어디로 가야 되죠? 막 이런 생각이. 그럼 나랑 같이 하자 해서 제가 그때는 손을 이렇게 내밀었던. 그렇게 해서 생겨난 어떤 댄스 팀이 프리언 유주얼. 네. 프리언 유주얼은 무슨 뜻이에요? 뭐 자유롭지 않은 자유? 뭐 자유롭지 이런. 않은 자유. 네. 그래서 프리언 유주얼. 네. 약간 뭐 자유롭지 않은 조금 더 추상적인데 어떤 뭐 상황이 좀 그랬어. 그때 당시에는 네네네. 그 해체됐던 애들도 조금 뭔가 자기네가 뭐 나온 게 아니고 그 해체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뭐 그런 상황도 보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뭔가 그냥 이거 좀 말이 좀 어지러울 수 있는데 네. 자유롭게 하지만 뭔가 그 안에서 또 그쵸, 자유롭지 그쵸. 않은 게 있는 네, 거 그쵸. 그걸 생각하면서 만든 팀인데 근데 그런 되게 좀 중의적인 게 이름에 되게 잘 담겼다. 이 프리언 유주얼이란 게. 그리고 제가 약간 놀라운 게 지금 이게 시기적으로 약간 제주도 다시 내려왔을 때가 20대 뭐 중후반 네. 같은 느낌인가요? 네, 한 26? 26. 네. 근데 이 프리언 유주얼이 지금 현재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는 팀이잖아요. 네. 물론 그 안에 당연히 많은 스토리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지금도 그 제자분들과 함께 이렇게 프리언 유주얼로서 활동을 하고 계신 건가요? 네, 뭐 전부 다는 아니지만 네. 그 원멤버는 다 아니지만 꾸준히 같이 가는 친구들이 있죠. 저 포함해서 한 3-4명 정도는 계속 꾸준히 하고 있으니까. 물론 그 사이에서 잠깐 뭐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경우도 있고 저 또한 잠깐 쉬었다가 다시 들어오는 경우도 있었으니까. 근데 그 팀은 계속 유지하면서 이렇게 꿋꿋이 했죠. 네. 그러면은 이 프리언 유주얼이라는 게 지금 제주에서 활동하시는 댄서분들의 팀인가요? 네. 어떤 분들이 있는지 또. 뭐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제자분들도 있고 하겠지만 만들 때 당시만 얘기하면 만들 때는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 춤 출 때 같이 췄던 친구도 한 명이 있었고 당시에는 한 명이 아니라 한 2명 있었던 것 같은데 2명 있었고 뭐 제자들 5명에 뭐 친동생이요? 네, 친동생도 같이 했어요. 친동생은 이제 군대 제대했는데 이제 형이랑 뭔가 멋진 추억을 만들고 싶다. 저는 이제 조금 이렇게 집안에 이제 춤추는 사람이 2명이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막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동생도 지금까지도 춤추고 있고 그것도 신기하긴 한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서 네, 지금 현재는 5명에서 하고 있습니다. 5명. 그러면은 이 프리언 유주얼이란 게 어떤 좀 제주에서 활동하는 댄스 팀 이렇게 좀 생각하면 될까요? 네, 꾸준히 뭔가 더 뭐 좀 거창하게 얘기하면 뭐 춤을 사랑하고 꾸준히 뭐 오랫동안 사랑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우리라는 존재도 많이 알리면서 춤추고 있는 팀이라고 해야 되죠. 어떻게 보면 약간 제주 댄스 전도사 같은 느낌으로서. 전도사라는 말은 좀 오그라들긴 한데. 그런가요? 네, 저희도 그냥 그 안에 어떤 팀 중에 하는 팀이라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네. 네. 그러면은 어찌됐던 이 큰 갈래의 이야기를 좀 정리해 봤을 때 이렇게 방송 댄스를 보면서 약간 춤에 대한 이런 니즈나 열망들이 생겼는데
실제로 그거를 상경해서 이루기까지 그리고 실제로 방송 댄서 활동하시면서 어떤 개인적인 개소사 때문에 제주도로 내려왔지만 어쨌든 그 춤에 대한 열망이나 이런 것들은 되게 살아있고 어떻게 보면 또 발전해가는 과정이었던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서 내려왔는데 또 마침 멤버들의 어떤 변경은 있겠지만 가족도 함께하고 있고 친구들도 함께하고 있어서 그러면은 이게 연수로 따지면은 이 프리언 유주얼이라는 팀은 얼마나 된 거예요? 지금 15년 됐어요. 15년. 네. 그래서 최근에 15주년 파티도 한번 열었었고. 물론 저도 뭐 나름대로 어떤 아트쿨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 어떤 거인가에 소속되어 보기도 한 사람으로서 사실 이 15주년이라는 시간이 진짜 어마무시하게 느껴지는데 이렇게 아무래도 이런 일부는 좀 나홍님이 댄서로서 이렇게 활동하시고 올라가시고 내려오시기까지 이렇게 전반적인 스토리를 조금 훑어본 것 같고 네. 2부에서는 이 안에서 댄서로도 활동하시지만 이 댄서 더 큰 범주에서 문화에 대해서 무언가 행사 같은 것들을 만들고 또 어떻게 보면 후배들도 많이 생기고 직접 활동하시면서도 이렇게 관망도 하시고 계신 입장이잖아요. 네. 이런 이야기들을 더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선은 좀 일부 이렇게 참여해 보시면서 어떠셨는지. 별 생각이 없는데. 긴장을 많이 해갖고. 오케이. 그럴 수 있죠. 제가 제 얘기하는 게 조금 부끄러운 게 좀 있어서, 그러니까 좀 어색하다고 해야 되나, 좀 오그라드는 게 있어. 네. 왠지 사실 저도 약간 뭐 아쉽다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말씀을 안 해주셔서 아쉽다는 게 아니라 제가 사전에 들은 정보로는 방금 말씀해주신 1억 안에도 되게 어떻게 보면 또 굵직굵직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되게 약간 절제하시는 것 같아서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는데 그래도 약간 좀 되돌아보는 그런 맛도 좀 있지 않나요? 약간? 네, 그렇죠. 네,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2부에서는 조금 더 댄서로서 그리고 어떤 행사를 만들어가는 한 명의 약간 이 문화 안에 소속된 사람으로서의 나홍님의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네. We're gonna touch the sky. 1부에서는 나홍님이 약간 댄서로서 발돋움하게 된 이야기와 상경하셨다가 다시 내려와서 어떤 프리언 유주얼이라는 팀을 만들게 된 그런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이번 2부에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뭐 팀의 활동 그리고 어떤 기획하시는 행사들 바라보시는 여기 어떤 춤판 댄스 문화에 대한 담론들을 조금 더 자유롭게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어서 질문을 드리자면은 이 프리언 유주얼이라는 댄스 팀과는 좀 어떤 활동을 하셨나요? 일단 팀으로는 이제 공연 위주로 많이 활동했죠. 이제 퍼포먼스를 준비하면서 퍼포먼스 준비. 대회를 나가기도 하고, 네. 아니면 뭐 팀 개인적으로 이제 멤버 개인적으로 뭐 배틀 행사라든지 이런 데 참여하기도 하고. 네. 근데 이게 제가 좀 내용을 잘 알면서도 모르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 배틀 행사라는 거는 어떤 건지 조금 더 알 수 있을까요? 제가 막 인스타그램 보면은 댄서들끼리 약간 한 명씩 약간 붙듯이 와서 막 앞에서 춤추면 막 뭐 5, 4, 3, 2 이러면 네. 바로 막 바토 턴치하고 약간 이런 거 말씀하는 거 맞으시죠? 네. 그럼 배틀 행사에 대해서 어떤 건지도 좀 말씀해 주시면 듣는 분들도 이해가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말 그대로 이제 춤 대 춤으로 이제 배틀을 하는 건데, 네. 뭐 한 음악을 가지고 자기가 들었을 때 느끼는 어떤 동작을 이제 심사위원들 앞에서 어필하면서 이제 춤을 추는 그런 배틀이죠. 네. 그래서 선생님들 개인 취향이 있다고 치면, 아니면 자기가 추구하는 어떤 그런 게 있다고 치면 거기에 더 어울리거나 아니면 그 순간만 보고 더 많이 느끼는 쪽으로 이렇게 그 어떤 승리 점수라고 해야 되나? 이거 주죠. 네, 이렇게 왔다. 약간 어떤 좀 토너먼트식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느낌일까요? 토너먼트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뭐 이렇게 뭐라지, 그 이기면 계속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그런 승자 식으로- 릴레이식으로. 네, 그런 식으로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것도 이것도. 네. 그런 다음에 약간 뭐 상금이 주어지거나. 그렇죠. 네, 우승하면 우승 상금도 있고. 이건 그냥 사담으로 제가 막 좀 더 좀 여쭤보는 건데 네. 제가 그런 영상들 보면은 막 그냥 사람들이 막 어떤 특정 순간에 막 되게 환호하거나 소리를 지른다거나 아니면 조금 더 일어서서 어떤 좀 과한 리액션 좀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말 그대로 아까 말했듯이 개인 취향이긴 한데 네. 이 사람이 느끼는 걸 나도 느끼는 부분이 있을 때 하면서 이렇게 이제 뭐랄까 리액션을 하는 거죠. 리액션. 호응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은 그렇죠. 아. 아니면 리스펙 음. 또는 이제 네. 난 이 부분 괜찮은 것 같아 하면서 이렇게 한다든지. 그러니까 뭐랄까 어쨌든 이게 맞붙는 배틀의 형식이라고 하긴 했는데 그냥 이 영상물로만 본 제 생각이 되게 어떤 대결을 하지만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되게 응원하고 리스펙하고 뭔가 다 같이 으쌰으쌰하는 그런 느낌도 많이 받았어가지고 이게 되게 매력적이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경쟁 속에서 되게 좀 화합적인 느낌도 있고 서로 존중하는 그런 느낌들도 있어서 물론 제 주관적인 사견이긴 한데 약간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이 스트릿 댄스 어떤 장르적인 성격일까요? 그렇죠. 또 뭐랄까 꼭 정점을 만들 필요는 없지만 꼭 그런 부분을 만들고 싶어하는 어떤 욕구가 다들 있다 보니까 이 안에서 뭔가 승패를 가르고 싶고 하는 게 있으니까 배틀이라는 게 네. 배틀이라는 걸 하게 되죠.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참여하는 거가 이제 자기 실력이 어느 정도고 자기 레벨이 어느 정도인지 또 진단하고 싶을 때 남들의 어떤 평가를 받고 싶을 때 그럴 때 참가하죠. 아까 그 퍼포먼스를 준비한다는 건 그건 좀 어떤 건가요? 퍼포먼스는 말 그대로 저희가 생각하는 어떤 무대를 이제 보여줄 때랑 퍼포먼스라고 그런 건데 이제 저희가 준비하는 거니까 말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저희 팀 색깔을 보여준다고 해야 되나? 어떤 안무가 됐던 연출이 됐던 네, 이런 그렇죠, 것들을 그렇죠. 준비돼서 사람들한테 선보이는 그런 네.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구나. 네. 되게 좀 다양한 것 같아요. 뭔가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궁금한 거 있으면은 하나하나 더 좀 약간 여쭤보고 싶은데 네. 약간 이런 팀 활동을 하는 와중에 좀 인상적이었던 활동 뭐 이런 것들이 있었을까요? 인상 기억에 남는 활동이라고 하면 이제 팀 이름으로 주최를 했던 네. 어떤 행사가 있는데 그 행사가 이제 그 당시에는 퍼포먼스 행사 말고는 이제 없었는데 네. 저희가 유일하게 밤 행사를 열었죠. 파티라는 파티. 밤 행사를 열면서 이제 그거를 하면서 고생했던 기억도 있고 어쨌든 그거 자체가 이제 행사 열었다는 거에 대해서 기억이 가장 많이 남죠. 말씀 주신 파티라는 게 그럼 좀 어떤 성격을 지녔을까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런 걸 아예 모를 때라서 파티하면 진짜 어떻게 해야 파티지라는 생각에 진짜 말 그대로 네이버에 파티라고도 검색해보고 그리고 뭐 인터넷에서 보면서 뭐 이런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도 보면서 이거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하면 사람들이 와서 재밌게 즐기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회의를 많이 하면서. 그래서 어쨌든 파티는 저희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공연도 공연이지만 좀 우리가 가서 즐기는 뭐 퍼포먼스 대회 같은 경우나 배틀 대회 같은 경우는 그 나오기 전까지도 굉장히 준비를 해야 되고 뭔가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와 별개로 이제 파티는 말 그대로 들어가자마자 즐길 수 있는 네네네. 그리고 댄서들도 마찬가지고 일반인들도 마찬가지고 뭐 너도 나도 다 즐길 수 있는 그런 거. 심지어 마지막에 그 당시에는 처음이다 보니까 저희가 욕심이 있어서 그 당시에 활동했던 댄스 팀들을 다 불렀어요. 그리고 그 팀들은 이제 술도 막 저희가 공짜로 준비해서 막 주면서 조금 대우를 해주면서 했는데 그분들이 다 취해가 공연을 하긴 했지만 근데 그거만으로 좀 그거대로 재밌는 게 있어서 좀 재밌었던 그래서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 주셨던 이 배틀 행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경쟁적이고 좀 더 승부적인 그런 색깔이 있었다면 말씀 주신 파티는 조금 더 여유롭고 모두가 약간 화목하게 좀 어우러질 수 있는 약간 그런 행사라고 보면 될 것 같구나. 그러면은 근데 제가 이렇게 좀 사전 조사하거나 듣기로는 파티 외에도 좀 다양한 컬러의 행사들을 좀 기획하셨다고 들었는데 조금 더 소개해 주실 만한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계속 꾸준히 하고 있는 행사는 이제 저도 이제 힙합 단일 장르로 하는 이제 드레드 아일랜드라는 이제 댄스 배틀 그거랑 이제 또 그 프리언 유저 말고 이제 제가 또 나중에 어떤 마음에 맞는 형님이랑 만든 팀이 있는데 그 팀 형님이랑 같이 하는
파티 행사, 그 SGB라는 파티 행사인데 그 행사를 하고 있어요. 네. 또 이게 우연인지 아까 말한 그 배틀과 파티 이렇게 두 가지 말씀 주셨는데 이 드레드 아일랜드라는 배틀 행사라는 거는 조금 더 어떤 배틀 행사인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배틀 행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막 하겠다 하고 싶지 않다 이런 거는 없었는데 네. 오히려 그런 행사를 열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었어요. 초반에는. 근데 이제 행사를 여는 거를 보다 보니까 이제 그 아무래도 스트릿 장르로 활동하시는 댄서분들이 제주는 좀 적다 보니까 다른 네. 지역에 비해서 네. 적다 보니까 뭔가를 열려고 하면 복합적으로 해야 돼. 뭐 한 장르가 아니고 뭐올 장르라고 해야죠. 여러 장르가 이제 한 춤의 번에 장르, 하는, 춤의 예, 장르가 다양한 사람들이 한 번에 예, 이렇게 뭉쳐지는. 예. 왜냐면 뭐 어느 장르는 막 몇 명, 어느 장르 몇 명 이렇게 해서 소수거든요. 그래서 네. 그걸 그 사람을 좀 모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네. 그렇게 됐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춤에 대한 어떤 배틀 행사라든지 이런 거는 괜찮은데 그 어떤 한 장르에 대한 매력적인 어떤 그런 느낌을 못 받으니까 제가 하는 어떤 그 힙합이라는 장르만이라도 뭔가 단일 장르로 해서 그 배틀 매력을 행사를? 네. 그 매력을 조금 느끼게끔 하고 싶다라는 생각에 하게 됐는데 그게 이제 배틀이 됐죠. 그 올 장르 배틀이다 보니까 그 배틀 안에서 저는 단일 장르로 하겠다. 네. 파티도 있고 배틀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었는데 배틀을 선택했죠. 그래서 왜냐면 조금 더 그 매력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예, 또 배틀만 또 올 장르라는 게 너무 그 당시에는 하고 있는 시기라서 당시에는 그래서 그러면서 시작하게 됐는데 어쨌든 단일 장르로 하는 힙합 댄스 배틀입니다. 이게 그 말씀 주신 장르라는 게 춤추면은 저같이 잘 모르면은 뭐 팝핀이라던가 비보잉이라던가 이런 장르를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네, 예, 장르라고 하면 네, 네네네. 그렇죠. 근데 이런 장르들끼리 어떤 댄서들이 나와서 평가를 하면 서로 다른 장르가 맞붙었을 때 평가가 조금 더 어려운 부분도 있을까요? 아무래도. 있겠죠. 근데 아마 초대할 때 그래서 그런 거는 많이 생각하면서 그 한 분야에서 유명하신 분들을 이제 3명을 이렇게 한다든지 여러 장르로 이렇게 3명을 모신다든지 그렇게 해서 하죠. 좀 살짝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네, 아니면 조금 많이 유명하신 분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한다든지. 네. 왜냐하면 또 말이 나오면은 막 또 노이즈가 생길 네,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네. 네. 근데 그 드레드 아일랜드라는 건 약간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조금 더 나홍님께서 추시는 이 춤 장르, 힙합이란 장르의 어떤 소구점, 매력들을 더 보여주고 싶어서 만든 이 단일 장르 배틀 행사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추구하는 어떤 힙합 그 문화를 좀 더 거기 안에다가 넣어서 보여주고 싶은 것도 있고 뭐 배틀이 아니고 배틀인데 그 배틀 안에서 보여지는 어떤 다른 것들 그런 것들 보고 싶어서 그래서 뭐 당시에는 이제 래퍼가 MC를 보는 경우는 없는데 거의 댄서가 보는 경우가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 1회 때부터 래퍼를 집어넣고 막 이랬었어요. 힙합 어떤 4대 요소 이런 거 생각하면서 래퍼 넣고 그 래퍼도 이제 처음 그런 댄스 배틀 MC였는데 어떡하자 하는지 막 같이 해보자 하면서 이렇게 했던 게. 그러니까 이 장르로서 춤 장르로서의 힙합을 넘어서 조금 더 넓은 범주의 힙합을 담아내려고 하시는 네. 의도까지도 있었구나. 네. 그래서 그런지 이 드레드 아일랜드라는 이름 자체가 좀 힙하게 들리거든요. 네. 이 드레드 아일랜드라는 이름은 좀 어떻게 생겨난 걸까요? 어떤 걸로 할까라는 고민을 계속 하면서 힌트를 계속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제 나온 말인데 어쨌든 그 제주라는 게 섬이다 보니까 이제 아일랜드라는 거를 네네. 넣고 이제 힙합하면 이제 어떻게 보면 딱 떠오르는 것들 생각하다가 좀 멋있는 거를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드레드라는 말이 되게 멋있어서 힙합 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드레드 하시는 분도 많고 하니까 네네네네. 그런 거를 좀 복합적으로 그래서 뭐 섬에다 드레드 이렇게 머리를 막 하고 막 옛날에 막 상상하면서 이렇게 지은 이름인데 제주도의 어떤 이름도 넣으면서 이름이라기보다는 간접적으로 뭔가 제주도 요소와 뭐 이런 걸 좀 섞었죠. 네. 이름이 되게 멋있어서 저는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아까 조금 더 이 단일 장르 춤으로서를 넘어서 넓은 범주로서 힙합을 보여주셨다고 해서 그런지 저도 막 자료 찾아보니까 단순 어떤 춤 배틀 행사보다도 조금 더 다양한 컨텐츠들이 있었던 자료들도 있더라고요. 이게
행사가 좀 다회차로 진행되면서 뭐 규모가 좀 커진 그런 느낌일까요? 그렇죠. 처음에 할 때는 진짜로 뭐 처음에 할 때는 말 그대로 그 춤에 많이 그 배틀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많이 썼다면 좀 점점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것 말고도 보여줄 수 있는 게 분명히 있는데라는 생각에 고민하다가 이제 솔직히 고민만 했지 그걸 할 수는 없었어요. 왜냐면 지원이 없으면 못 하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네. 이제 그러다가 이제 지원을 어떻게 하다가 한번 받게 돼 갖고 그때 야외에서 이제 하게 되는데 칠송통 거리에서 하게 되는데 네. ABC 마트 옆에였던 것 같은데 음. 아무튼 거기서 할 때 이제 뭐 그래피트라든지 뭐 래퍼라든지 뭐 DJ라든지 또 뭐 티셔츠 이런 프린팅하는 그런 것도 거기서 막 네. 하고 막 여러 가지 되게 많이 다양하게 했었어요. 아. 간접적으로 그 배틀 행사를 시작하기 전에 막 여러 가지를 주변에서 막 와, 근데 말씀 주신 것처럼 그렇게 규모를 감당하기에 이게 조금 명리적으로 이 행사라는 게 수지타산이 좀 아무래도 잘 맞진 않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그러면은 이렇게 좀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신 다 건가요? 사비로 했죠. 네. 아, 욕심이 많다 보니까 솔직히 적자 이런 거는 생각 안 하고 했던 것 같아요. 일단 보여주자라는 게 일단 컸고 저희는 그 의지가 컸던 거죠. 네, 그래서 그 솔직히 남는 거는 기억 말고는 없을 수도 있겠지만 네, 저희가 되게 만족하면서 뭐라 하지 지금도 뿌듯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한번 욕심이라는 보여줬다는 게 이 스트릿 댄스 어떤 문화를 넘어서 네. 조금 더 힙합적인 건데도 어떤 댄서들의 모습 다양하게 좀 보여주고 네. 싶은 그런 욕심을 말씀하시는 거구나. 네, 그래서 야외에서 한 것도 있고 사람들한테 많이 보여주고 싶고. 아, 멋있다. 그러면은 요 드레드 아일랜드라는 배틀 행사랑 아까 또 SGB라는 그건 파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런 거 SGB 파티는 어떤 거예요? 이제 배틀을 계속 준비하다 보니까 그 시기가 좀 많이 다르긴 한데 배틀 행사 준비하다가 보니까 그 당시에 그 시기 때는 또 어떻게 보면 제주도 대부분 행사들이 배틀 행사가 되게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쳐 있죠. 그러니까 너무 솔직히 말하면 경쟁적인 것들에 예. 좀 뭐 이번 주에 뭐가 끝났으면 그 다음 주에도 또 배틀이니까 또 준비해야 되고. 근데 또 같은 거를 준비해서 나가긴 또 그렇고 뭔가 새로운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 준비할 시간도 없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 제가 보기에도 지금 이게 너무 과부하다 이런 행사가 이런 행사만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때 같은 팀인 형님이랑 같이 이제 파티라는 거를 이 시기 때 딱 여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에 이제 열었죠. 그러면서 조금 이제 밸런스가 조금 이렇게 살짝 잡힌다고 해야 되나? 네. 말씀 주신 파티는 그러면은 아까 말했듯이 약간 경쟁적이라기보다는 모두가 조금 더 어우러질 수 있는. 네, 그러니까 좀 뭔가 힘주고 진지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힘 빼고 가서 이렇게 좀 스트레스 풀고 즐길 수 있는 그런 행사라고 해야 되죠. 네. 그럼 왜 SGB 파티인 거예요? SGB는 이제 저희 팀 이름인데, 아, 네네. 네, 저희가 얼굴이 간판이다 보니까 저희 이름으로 지금 네. SGB에서 이제 뜻이 무슨 뜻이에요? SGB는 이제 또 이제 형님이 지었는데 스톤 그랜드파더 뱅뱅뱅. 그래서 도라르방. 네, 도라르방. 근데 도라르방인데 B를 이제 힙합의 요소를 넣자. 뱅. 빅뱅 이런 뱅처럼. 도라르뱅 이렇게 해서 SGB라고 했죠. 드레드 아일랜드도 그렇고 이 SGB도 그렇고 되게 로컬적인 색채가 좀 잘 담겨 있고 약간 어쨌든 이 두 가지 모두가 이 지역 춤판에 대한 애정이 네, 그렇죠. 태도로서는 근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럼 이 두 가지 행사들이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다회차 진행되면서 제주도에서는 그래도 어떻게 보면 유지가 되어가고 있는 행사들인 것 같은데 이게 좀 전하고 싶었던 것처럼 이 제주의 다른 댄서들한테도 어떤 영향을 좀 끼쳤다고 보고 계신가요? 물론 이게 아닐 수도 있겠지만 단일 장르로 하다 보니 다른 어떤 장난하시는 댄서들 사이에서도 우리도 단일 장르로 한번 해보자 해서 하는 경우를 봐서 저희가 그걸 참여도 하고 가서 참여도 하고 했기 때문에 뭐 꼭 우리 때문은 아니겠지만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 단일 장르로 해서 뭔가 자기
색깔 자기 장르의 색깔을 잘 돋보이게 하는 행사를 만들려고 하는 음. 노력이 보이니까 이제 좀 이런 행사도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물론 잘 되진 않았어요. 막 잘 되고 막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래도 또 네. 어느 정도 물꼬를 네. 텄다고 볼 그렇죠, 수도 그렇죠. 있고. 시작이 반이니까. 네네. 그러면은 약간 이 드레드 아일랜드를 통해서 꼭 힙합뿐만이 아니라 조금 더 세부 장르 안에서도 그들만의 행사를 열려는 어떤 시도들도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네. SG 파티로서 아까 말했듯이 좀 과부하가 되면은 또 이거 좀 풀어줘야 되는 것들도 있으니까 네. 파티도 마찬가지로 다른 파티도 생겨나고 그랬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또 거꾸로는 이제 또 파티가 많아지는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저희도 팀 이름으로 하다 보니 네. 다른 팀들도 이제 팀 이름으로 해서 파티를 너무 많이 하는. 이제 또 이제 파티만 또 많아지면 또 이게 또 매일 놀기가 그렇잖아요. 항상 사람이 매일 이렇게 놀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또 그것도 또 이제 그러면 또 이제 이런 걸 해야겠구나라는 생각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약간 네. 너무 경쟁에 지쳐 있을 땐 또 풀어줄 네. 필요가 있고, 너무 늘어졌을 때는 네. 어느 정도 경각심이 좀 네. 필요하다, 약간 이런 네. 느낌이구나. 그래서 이거를 서로 이렇게 눈치를 살피면서라든지 이렇게 보면서 잘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스케줄적으로 네. 좀 균형이 좀 잡히는 게 아무래도 네. 그리고 이게 지금은 아니고 그 예전에 그랬다는 건데 음. 지금은 그래서 조금 많이 잡혀 있어요. 그런 게. 어, 좀 뭐 행사 열 때 뭐 물어본다든지 서로 네. 이거 하려고 하는데 혹시 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약간 이런 밸런스를 잡는데도 많이 어떻게 보면 기여가 됐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시. 뭐 약간 뭐 물론 본인 입으로 말하기 네, 좀 민망할 수는 있지만. 네. 네. 근데 이렇게 행사들을 잘 해나가고 댄서로서 이렇게 플레이를 이어가는 와중에 공백기가 있었다는 이야기도 제가 사전 인터뷰를 보면서 들었어요. 네. 공백기에 대한 설명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백기는 이제 20대를 딱 끝내면서 시작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29살 정도 됐을 때 한 11월 달부터 이제 그 다가오면서 이제 내가 앞에가 3이 되는구나.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뭔가 쓸데없는 생각을 한 것 같은데 네. 지금까지 내가 뭐 했지라는 생각만 하는 거죠. 뭐가 뭐 돈도 없고 뭐 이런 남긴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12월 달에 딱 그 12월 달만 나에 대해서 일기를 한번 써보자 해서 일기를 써서 일기라도 남기자 이런 찰나에 이제 쓰다 보니까 이제 너무 그런 춤 쪽으로만 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제 사회생활도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뭐 춤적인 사회생활이 아니고 이제 조금 진짜 말 그대로 직장에 들어가서 네. 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그 그러니까 레슨을 이제 그만두고 네. 이제 커피숍이라는 데 들어가서 열심히 이제 일하다가 매니저까지 올라가고 뭐 그런 식으로 한 3년 정도 이제 했어요. 네. 어떻게 좀 더 춤과 거리를 두고 소위 말하는 사회생활을 해보시니까 또 어떠셨나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모든 일이 새로우니까 새롭다 보니 되게, 근데 이제 점점 이게 일이 된다는 거를 이제 많이 느끼면서, 그리고 처음에는 재밌었는데 제일 거슬렸던 거는 거슬린다기보다는 제일 신경 써했던 거는 아무래도 제가 일을 하고 있지만 춤 씬은 계속 뭔가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제가 참여를 못하는 거를 이제 알기 시작하면서 네. 이제 그 행사 여시고 뒤풀이 같은 경우에 한번 이제 불러서 가면 좀 뭔가 혼자 따로 노는 듯한 느낌도 살짝 있고 하다 보니까 내가 뭔가 그 잘못 생각하고 있었나라는 생각을 했었죠. 잠깐이지만. 왜냐면 그 말을 듣고 그냥 흘리면 되는데 그 말을 들으면서 더 막 그쪽으로 많이 빠지면서 같이 얘기하게 되니까 같이 그런 지금 활동도 하고 있지 않은데 막 얘기를 하게 되니까 얘 너무 강하구나. 또 연애처럼 네. 안 보면 갑자기 보고 싶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춤을 이렇게 좋아했구나라는 거를 세상에 한 번 더 느꼈죠. 몰랐다가 이 정도로 내가 뭔가 신경을 많이 쓰는구나라는 걸 느끼게 한 시기 같아, 이 공백기가. 그 연애란 비유가 진짜 찰떡인 것 같은데 약간 거리를 두고 나니까 잠깐의 어떤 자유로움 내지 네. 어떤 통쾌함을 느꼈다가 네.
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내가 이렇게나 바라고 있었구나라는 네. 걸 다시 좀 반추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어줬구나. 네. 아 그럼 좀 다시 복귀하게 된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을까요? 뭐 일단은 일을 계속 쭉 오래 할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일단은 일이 점점 재미가 없어지기도 하고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지라는 생각도 들면서 뭔가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뭔가 그 신체적으로 막 귀도 살짝 안 들리는 것 같고 막 이랬었어요. 귀가 안 들린다기보다는 뭔가 삐 소리 같은 게 났다고 해야 되나? 네, 그런 게 나와서 이제 이명 같은 게 있어갖고 그러니까 병원 가서 검사해보면 그냥 스트레스 때문이다. 아 그래서 생각이 든 거는 저는 되게 그거를 심각하게 생각해서 바로 그냥 일을 그만두고 이제 잠깐 쉬어야겠다는 생각에 일본으로 갔어요. 네. 일본에 가서 이제 있다 보니까 거기서 오랫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춤추는 사람들, 어린 친구들, 중고등학생들을 보게 됐는데 일본에서요? 네. 네네네. 저희 때처럼 길에서 막 백화점 불 꺼졌는데 거기 유리에 비치는 뭐 자기 모습을 춤추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했더니 이제 스튜디오가 끝나고 레슨이 끝나고 거기서는 춤 못 추고 이제 연습할 때를 찾다가 길에서 추나 봐요. 그래서 그 모습 보는데 너무 그 저희 중고등학교 때가 생각나면서 네. 갑자기 아 내가 여기서 지금 이럴 게 아니고 뭔가 여기에 제 일본 문화를 조금 뭔가 배우자 하는 거에 그래서 참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어떤 배틀 행사도 한번 가보고 아니면 학원 퍼포먼스 행사도 한번 구경해보고 이러다가 이제 크게 이제 조금 뭔가 돌아가서 이런 걸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든 거는 이제 엄청 유명하신 어떤 일본에서 유명하신 댄서분이 생일을 맞았는데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인데 한 60세 정도 되시는 분 같은데 네네네. 그분이 생일 파티를 연다고 하길래 생일 파티? 근데 이렇게 전단지가 있고 누구나 들어가서 할 수 있다고 해서 들어가 봤는데 이제 거기서 충격적인 거를 보게 됐어요. 모든 사람들이 나이 상관없이 되게 재밌게 스트릿 장르 자기가 갈고 닦은 춤을 막 추고 있는 거예요. 일반인들도 마찬가지. 학원에서 배운 춤을 거기서 막 보여준지 모르겠는데 그 모습이 와 이거는 나는 한번 해보고 싶다는 나도 제주도를 이렇게 한번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서 돌아가면 이런 거를 한번 해봐야지 하면서 이제 돌아가서 이제 좀 더 춤에 대한 어떤 본질을 좀 더 공부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면서 다시 시작한 것 같아요. 그와 맞물려서 생겨난 게 약간 그 SGB 예, 그렇죠. 행사라고 그 볼 이후에, 수 있겠네요. 예, 형님이랑 얘기하다가 형님도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이런 거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 남녀노소 할 거 없이 어우러지고 즐기는 그 모습에 대한 영감을 많이 받았고 네. 이걸 제주 안에서도 좀 구현을 하고 싶으셨던 거구나. 네. 어떻게 보면 그때 느꼈던 어떤 바이브나 현장이 지금 아까 말씀 주셨던 그 춤의 본질과 되게 맞닿아 있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즐기는 거? 즐거움? 그래서 예전에 그만두기 전에는 솔직히 말하면 되게 딱딱하고 뭔가 열심히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다면 그 이후에는 조금 뭔가 다르게 춤에 대한 거를 좀 더 생각하면서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고 이제 그 잘하는 것도 즐기면서 뭐 이런 생각으로 이제 시작한 것 같아요. 약간 요 일련의 과정이 뭐 댄서로서의 성장기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또 사람으로서의 성장기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다시 제주도로 내려와서 행사도 기획하시고 어떻게 보면 이제 베테랑이 되신 건데 지금 관점에서 보셨을 때 그러면은 또 이제 뒷세대들도 행사도 열고 배틀도 열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셨을 때는 좀 그렇게 좀 만들고 싶었던 것들이 잘 계승이 되어가고 있으신가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뭔가 열심히 하는 거는 보이지만 그 열심히 한 거에 비해서 그 행사의 느낌이라든지 이런 게 잘 보이지 않는 게 아쉬워요. 행사의 느낌이라 하시면 뭐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컨셉이라고 하면 컨셉인데 아까도 말했듯이 단일 장르 이런 거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애초에 준비할 때부터 이런 걸 보여줘야지라는 생각을 분명 했을 텐데 그게 잘 안 보이고 어떤 뼈대만 보이는 느낌. 예를 들면 파티라고 하면 뭐 말 그대로 DJ, 뭐 MC 뭐 이런 거만 딱 챙기고 손님을 받는다든지 그러면은 뭐가 알갱이가 없잖아요. 그냥 그런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거 그 안에서 뭔가 좀 더
그런 컨셉에 맞는 뭐 더 딥하게 들어가면 음악도 그냥 음악을 틀 게 아니고 뭐 DJ한테 이런 음악으로 준비해줬으면 좋겠다. 우리는 이런 식의 컨셉의 파티를 열려고 한다. 아니면 이런 행사를 열려고 한다 하면 거기에 맞춰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이렇게 좀 더 세세하게 준비하면 좋은데 그러니까 너무 이런 그런 거 말고 이제 약간 보여주기 식에 급급하다 뭐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어떻게 보면 그렇죠. 어떻게 보면. 네. 대단한 데서 하고 네. 뭐 대단한 사람을 불렀고 뭐 이런 건 다 좋은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그 행사가 이제 자기가 어떤 거를 보여주려고 주최하는지가 잘 보였으면 좋겠는데 딱 가면 보여야 되는데 그런 모습 안 보이면 이제 조금 아쉽죠. 네.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좀 취지를 이해하고 나누는 것들의 본질적인 게 중요한데 이런 것들이 부재된 그 퍼포먼스 행사다. 네. 근데 그 퍼포먼스 행사로만 끝날 게 아니고 그 퍼포먼스가 이제 뭐 예를 들면 너무 여러 명이 아닌 두 명씩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한 명씩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룰을 만들면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럼 왜 한 명 만들었는지 그 한 명을 위해서 무대를 어떻게 만들지 뭐 예를 들면 그런 거를 좀 더 세세하게 생각하면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뭔가 없는 것 같아요. 딱 왔는데 그냥 한 명 그 참가자들 어떻게 받고 그냥 한 명씩 나와서 하고 딱 거기서 끝나는 느낌이 있어서 그러면 좀 그런 부분 아쉽죠. 뭔가 분명 이 친구가 뭔가 보여주려고 이거를 왜 한 명씩 했는지 왜 두 명씩 했는지 아니면 뭐 어떤 여자만 했는지 남자만 했는지 뭐 예를 들면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왜 했는지가 딱 보면 좋은데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약간 겉모양새만 있고 이거에 대한 왜를 좀 찾기가 어렵다. 뭐 나쁘게 얘기하면 겉모양새인데 네, 뭐 좋게 얘기하면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게 감춰진 거 아니에요. 뭐 다른 거 신경 쓰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를 해야 되는데 이거에 너무 신경 쓰다 보니까 이거를 생각 못하는 그런 느낌. 네. 왜 좀 그런 기류로 흘러가고 있을까요? 생각하실 때는. 개인적으로는 그 교류라고 해야 되나? 우리가 먼저 어쨌든 선배잖아요. 저희 입장에 저희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어쨌든 처음 1번은 1회 때는 잘 안 되더라도 2회 때, 3회 때 잘할 수 있는 게 무슨 피드백을 받으면서 이렇게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런 피드백이 중요한 거 지금 현재 애들한테는 그 피드백을 너무 이렇게 뭔가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고 좋게 들으면서 이렇게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 잘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딱 그것만 있으면은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애초에 준비할 때 조금 이렇게 가서 이렇게 사람들이 그 형들이라든지 아니면 회의를 많이 한다든지 말을 하면서 뭔가 넣으면 되는데. 약간 제가 속 시원히 말씀드리자면 약간 너무 NG스럽다 이런 느낌이신 건가요? 지금?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 해. 그렇구나. 이게 특정 어떤 춤이라는 카테고리보다도 좀 심각하게 얘기하자면 더 큰 범주에서 요즘 세대, 시대의 경향이란 게 아까 말씀 주셨던 어떤 알맹이를 잃어가고 어떤 모양새에 눈을 돌리는 그런 어떤 시대적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 스마트폰이 가장 결정적인 그 원인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너무 상향 평준화되고 그럴싸한 것들을 쉽게 접하고 소비할 수 있다 보니까 빨리빨리 급급하게 잘 보여지는 거에 되게 과몰입되어 있고 충혈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보시는 춤판도 그러한 성격들이 그 씬 안에서 나타난 양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하게 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그러니까 나웅님이 생각하시기에 어쨌든 이 지역 안에 이 문화, 춤판에 대한 애정이 있고 건강하게 좀 생태계가 잘 구현돼 가길 바라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조금 어떻게 돼야 될까요? 뭐 소통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 서로. 댄서들 간에 네. 세대별로 세대별로도 그렇고 뭐 자기들끼리도 그렇고. 자기들끼리도 네. 그렇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로. 네네네네. 제가 아까 말했던 그 이유가 좀 이 자기들끼리에도 문제를 주는 것 같아요. 너무 개개인적인 무언가가 되다 보니까. 아까 뭐 스마트폰 얘기했지만은 뭐 그 뭔가 새로운 걸 만들려고 하면 없어야 되고 필요해야 뭔가를 만들려고 노력하잖아요. 네네네. 지금은 다
뭔가 스마트폰 보면 그런 너무 안무라든지 편리해졌으니까. 그러니까 서로 정보를 빨리 얻을 수 있잖아요. 정보라는 거. 네네네. 그럼 이거 이랑 비슷하게 만들면 되겠지 뭐 이런 거 생기는 것처럼 음. 그래서 고민이 점점 적어지는 것 같아갖고 그 고민을 좀 많이 하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말씀 주신 그 고민이란 게 어떤 말인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수준은 되게 올라가지만 어떤 면에서는 정형화되고 있다는 네, 말씀이실 정형, 수 네. 있구나. 약간 개성이나 개개인 어떤 고유적인 어떤 컬러를 잃어가고 있다. 그렇죠, 그렇죠. 그 얘기입니다. 이게 뭐 사실 제가 왈가왈부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단순히 댄스 씬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확실히. 근데 어쨌든 저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담론이 어떻게 하면 이 지역 안의 댄스 문화가 조금 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냐에 대한 얘기를 하셨을 때 주신 피드백은 좀 이 소통에 대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어떤 좀 개인의 거에 대한 고찰도 그 안에 들어가 네.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완전 제 3자로서 한때 좀 춤을 추고 싶다고 생각하는 저의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어찌됐든 그 문화가 성장하고 크려면은 그 커뮤니티 안에 구성원이 늘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춤을 추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앞서 말한 이유랑 같은 맥락일지 모르겠는데 춤을 배우는 게 쉽지 않다는 생각을 들었거든요. 제가 아까 사담에서도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사실 이 나홍 선생님의 11 클래스도 들어본 적이 네. 수강한 경험이 있고, 그리고 아까 말한 그 프리언 유주얼의 다른 멤버의 수업도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네. 제가 솔직하게 느꼈던 건 뭐냐면 갑자기 춤 시키네? 따라하라고?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막 혼자 열심히 따라하는데 중학생 애들은 되게 잘하는데 저 혼자 쭈뼛쭈뼛거려서 쪽팔리진 않았지만 춤 배우기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수업이 끝났는데 저한테 연습하래요. 그래서 순간 약간 여기까지 올라왔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취미로 이 합의로서 이걸 즐기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그 생태계가 근간을 이루는 코어가 단단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한 맥락에서 춤이 뭐 저만의 사견일 수는 있는데 약간 이 입문자들, 취미자들한테 지금 약간의 허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댄스 학원에서의 수업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걸 뭐라고 해야 되지? 커리큘럼? 이게? 그냥 제 개인적인 사견인데, 그래서 제가 1대1 문의를 했었거든요. 근데 답변이 뭐였냐면 좀 가격이 있기 때문에 비추한다. 가격을 심지어 말해주지도 않았어요. 물론 어느 정도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약간 좀 사담으로 길게 빠지긴 하는데, 저는 그 20살 때 툭하면은 힙합 클럽에 종종 가서 진짜 밤새 혼자 그냥 쭈뼛쭈뼛 거리다 나왔었거든요. 네. 이 쭈뼛쭈뼛 거리다는 게 항상 가면 좀 멋있게 춤추는 사람들이 있는데 약간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하면서 약간 몸치러 따라하다가 나오는 약간 그런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약간 가타부타 하지 않고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제3자 일반인이 뭔가 어떤 이런 학원 혹은 어떤 무언가를 통해서 춤을 배우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거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분명 자기한테 맞는 수업은 분명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그 수업군? 예, 수업이 선생님이라고 하죠. 네네네. 자기한테 맞는 선생님 분명히 있는데 그걸 아직 못 찾은 걸 수도 있고, 뭐 아까 그 친구가 레슨한 거는 아무래도 기준이 그 좀 중급자다 보니 거기에 맞게 그냥 얘기한 건데 초급자가 듣기엔 너무 큰 그런 거라서 에잉?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비판한 건 아니에요. 비판한 건 아니에요. 실제로 선생님 수업 들었을 때는 되게 그래도 좀 잘 가르쳐 주신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그 난이도를 떠나서 약간 소위 말하는 요즘 일반 사람들이 학원 들어서 이 원데이 클래스로 지속성을 붙이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말씀 주셨던 것처럼 선생님이 안 맞아서 뭐 수업이 안 맞았을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근데 약간 이 커뮤니티가 활성되려면은 유저가 많아져야 되는 거잖아요. 이 안에 지금 플레이어들끼리 소통과 화합도 중요하지만 어찌됐든 이런 거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조금씩 그러니까 새로 들어오지 않으면 결국 여기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의 어떤 소모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 안에 구성원들끼리의 어떤 건강한 화합이나 발전도 당연히 중요한데, 약간 새로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더 춤을 출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여기에 관심을 갖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약간 선생님의 사견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파티도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서도 주최하는 것도 어느 정도 있고 제 역할 같아요. 그런 일반인들 뒤늦게 춤 시작하신 분들 또는 추고 싶은데 막 애들 사이에 껴서 하긴 좀 그렇고 막 이런 분들이 대부분 저희 반에 와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그분들 기준에서 제가 어떻게든 뭔가 하려고 노력은 하죠. 근데 그게 뭐 상황이 계속 다 다르다 보니까 네네네. 한 명한테 다 맞춰주지만 좀 어렵긴 하지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되게 중요합니다. 저는 이렇게 춤 좋아하는 사람들, 즐겁게 추는 사람들을 많이 만드는 거를 되게 목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아까 말한 그런 행사에서 사람들이 와서 이걸 일단 보고 향유하는 게 되게 어떻게 보면은 열쇠가 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죠. 간접적으로라도 솔직히 말하면. 그러한 면에서 약간 그런 SGB 파티 이외에 약간 되게 신선하거나 좋은 경험을 가져가셨던 파티도 있으실까요? 네, 뭐 최근에 이제 작년 이번 연도도 했는데 네. 이제 그루브 라인이라는 행사가 있는데 네. 어떤 카페 안에서 카페 어디 산속에 있는 산속에 있는 카페인데 거기 안에서 이제 음악 하신 분들이랑 춤추는 사람들이랑 이제 조화롭게 막 즐기면서 하는 행사가 있었어요. 그게 정말 되게 특이했던 거는 네. 이제 연주를 막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네. 어디서 이제 그 구경 오셨던 분들이 동네 사람들 같은데 그 사람들이 어디서 자기 차에서 악기를 하나씩 들고 오더니 네.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연주를 하고 있네. 약간 잼을 하고 있었었나요? 뭐 젬베 막 치고 뭐 부르고 막 하더니 그 모습이 좀 충격적이면서 조금 신선했고 좀 재밌었어요. 근데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춤추고 있고 또. 그러니까 즉흥적으로 연주되는 어떤 세션들에 맞춰서 댄서들이 네. 춤을 추고 있는. 네. 그래서 막판에는 그랬는데 뭐 초반에는 뭐 공연 위주로 많이 하기도 하고. 그럼 어떤 면에서 진짜 실시간으로 음악하는 사람들이랑 춤추는 사람들의 약간 네. 어떤 케미스트리가 네. 있었겠네요. 네. 마침 또 비가 와서 그때 분위기가 너무 좋아갖고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막 이 말씀을 주시니까 그냥 머릿속에 번뜩 떠오른 건데 애초에 시작부터 힙한 음악이나 재즈한 음악을 자유롭게 이렇게 잼으로 하듯이 구현할 수 있는 세션이 준비되어 있고 그거에 맞춰서 춤을 출 수 있는 댄서들이 준비되어 있어서 네. 그러한 플레이들을 보여주고 그걸 사람들이 지켜보게 하는 이런 공연이 있어도 좀 괜찮을 것 같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거 비슷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거 보면서 네. 이제 거기 가족분들이 많았는데 애기들도 갑자기 와서 막 춤추고 막 그런 어떤 전문가의 춤이 아니고 우리 거를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걸 따라한다고 막 따라하면서 추고 이러는 거 보는데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얘네들의 미래가 어떻게 그려지는 그런 느낌? 뭔가. 그게 약간 일본에서 보셨던 약간 모두가 즐겁게 어떻게 춤을 추는 보면, 모습과 네. 얼추 비슷한 모습일 네. 수도 있겠네요. 네.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좀 알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저희 이야기도 좀 이렇게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시점인 것 같은데 약간 앞으로 댄서로서의 향후 계획은 또 어떻게 되실까요? 제가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이제 물론 저보다 나이 있으신 분들이 있겠지만 그 씬에서는 어떻게 보다 하니까 출발선에 있는 사람이 되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뒷세대가 이제 조금 뭔가 달라질 것 같아서 네. 같이 하고 싶은 사람이 뒷세대와 같이 하고 싶은 융합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런 행사라든지 뭐 어떤 컨텐츠라든지 뭐 이런 거를 이제 해보려고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약간 이러한 고민점을 지니는 것부터가 약간 당연히 그 애착에서 비롯된 거겠지만 그만큼이나 약간 이런 활동들 해오면서 느끼시는 어떤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예, 뭐 이게 아까 말에 또 연결이 되는 게 아까 막 피드백 얘기했지만은 이런 잔소리를 들으면은 네. 그 잔소리로 듣지 않고 뭐 피드백이면 피드백으로 듣지 않고 뭔가 조금 기분 나쁘게 들어서 오해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심지어 직접 얘기 안 하고 말이 이렇게 건너가면 더더욱 그 오해를 풀 때가 가장 힘들죠. 제 개인적으로. 약간 어떻게 보면 애정에 기반하고 진짜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인데 네. 꼰대가 되어버린 약간 그런 느낌.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것도 진짜 약간 비극이라면 더 비극이네요. 이게 네. 약간 어찌됐든 상생을 위한 거고 화합을 위한 거고 그를 통해서 다 같이 씨앗이 잘 되길 바라는 건데
네, 이렇게 행사들에서 사비로 그런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행사들을 만들어 나가고 이렇게 약간 그 뒷세대와 융합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약간 비용적으로나 아까 말한 그런 해명적으로나 그리고 이거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 결과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춤을 추고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행사를 만들어가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춤이라는 게 뭐 본질적인 것만 봤을 때는 즐거운 게 더 많다 보니까 네. 저는 이제 그 즐거움이 조금 사람들한테 많이 이제 알려졌으면 해서, 그러니까 춤이라는 게 결국에는 혼자 출 때는 조금 보람되고 네. 뭐 같이 출 때는 뭔가 재밌으면서 즐겁기 때문에 그거를 많이 사람들이 알고 쳤으면 즐겁게 즐겼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춤추는 즐거움을 좀 더 알리고 싶다라는 네, 네. 그런 말씀이시구나. 네. 뭔가 친구처럼. 네. 근데 아까 친구가 안 돼서 그 되게 그랬는데.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아니. 저 여전히 약간 그 예비 1순위입니다. 친구 글쎄, 예비 1순위입니다. 뭐, 제가 친구를 잘못 소개시켜놓은 거죠. 좀 더 이거- 맞는 친구를 소개시켜주면. 이것도 근데 뭔가 나홍님이 아까 말한 그 해명의 어려움을 겪듯이 저도 해명의 어려움을 겪게 될 것 같은데 아니. 그런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고 어쨌든 이게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네. 결과적으로 들어보면은 어찌됐던 사람으로서 그리고 플레이어로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어른으로서 이 지역에 대한 춤판 더 나아가서 문화에 대한 애착이 있고 상생하고 싶고 이 즐거움을 알리고 싶은 거잖아요. 네. 사실 다른 게스트분들도 그렇고 이렇게 지역 문화 그리고 자기 본인 분야에 대한 애착을 느끼시는 분들 그리고 그 열정을 유지해 가시는 분들을 보면서 저도 되게 돌이켜보거나 영감을 많이 얻게 되는 것 같아요. 나홍님은 오늘 팟캐스트 참여하시면서 어떠셨는지 좀. 저는 이런 거 말할 기회가 많지 않은데 어떻게든 뭐 말하게 돼서 뭐라지, 재밌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약간 이게 좀 아웃풋으로 나오면은 그거가 좀 좋은 약간 자료가 또 하나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싶은데 뭔가 정리하자면은 결과적으로 뭔가 이런 움직임들 아름아름 모여서 좀 춤추는 사람들 그리고 이 즐거움을 아는 사람들 향유한 사람들이 늘어났으면 좋겠네요. 저도 네. 약간 멀리서 가까이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정리하면서 지금까지 스튜디오 아담과 팀 아시들이 제작한 제주 문화예술 팟캐스트 그럼에도 불구하고였고요. 저는 호스트 삼방이고 오늘 게스트로 나홍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